여론조사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는 화요일이라 길이 좀 막혔나요? 엄청 막혔어요. 예. 일찍 다니셔야죠. 가만히서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세다. 자, 요즘에 보면 대파, 저는 지난주부터 대파 사태라고 했는데 이거 오래 간다. 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뭐 대파 챌린지를 하면서 특히 이제 후보들이 전국에서 이것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도 사실은 이제 남아있는 악재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올라가고 긍정평가는 또 빠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 계속 갈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웅 센터장 먼저 말씀. 지금 이제 40% 좀 넘겼다가 네. 지금 30% 중반대를 향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네. 엄청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거기 동의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하긴 한데 이것은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주 못했으면 조금만 잘하면 확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 40% 이렇게 됐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너무 못했는데 의대 정원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선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지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것뿐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지지율이라고 받아들여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측면이고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전체를 이제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좀 악화된 국면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잠깐 예. 뉴스토마토 오늘 발표된 거 같이 보면서 할까요? 뉴스토마토 보도인데요. 네. 비슷한 경향성인 것 같아요. 부정평가 64.1, 긍정평가 3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론 분석할 때 대통령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 얘기를 할 때 항상 많이 얘기했던 게 35대 69도. 요게 잘 안 깨진다라는 맞아. 거예요. 예, 예.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리얼미터 보면은 이제 2월 중순 요때 2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요때 이게 깨졌어요. 41점 보시면 알겠지만 2월 넷째 주 때 41점 그때 54.8까지 좁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포인트 이상 계속 유지되던 게 거의 박스권 안에 있던 게 이때 2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상당히 좁혀졌다라는 거는 그때 이제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희석된다. 맞아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은 그래도 희석되고 있다라는 건데 다시 회귀했다. 지금 이게 지금 1월 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하고 똑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원상 복귀됐다. 이거를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근데 원복이다. 원상복귀. 예. 여론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죠. 수치의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수치의 높고 낮음. 그러니까 어디가 찬성이 높았다 아니면 지지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일면만 얘기하는 것이고 여론에는 그 수치의 높낮음 외에 강도가 있어요. 스트렝스. 강도가. 예, 그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뭐 만약에 한 40%, 50%가 40% 됐는데 강도는 더 세질 수 있거든요. 어떤 반대가.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이나 어떤 사안들 평가를 하게 되면 한국인들의 평가는 사실은 온건한 평가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선택지를 주면 대체로 잘합니다. 대체로 잘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비율에.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매우 못한다가 그 ARS 조사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전화조사에서는 그런 현상 잘 안 나타나는 건데 사람 면접원이 하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도 표집이 되는 조사에서도 매우 못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강도, 스트렝스가 사실은 수치의
이제 높낮이뿐만 아니라 네. 강도에서도 상당히 사실은 심각함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단기간에 만들기가 쉽지 않을 쉽지는 거다. 않은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처음에 그 대파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김현정의 뉴스쇼인가요? 거기에서 이수정 후보하고 김준혁 후보하고 이제 1대1 대담을 하던데 그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파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약간 여론을 호도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런 게 여론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거를 좀 자제하려고요. 또 자주 만나기도 해가지고 안 방송국에서 맞아.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네. 이수정이 김행됐구나 지금. 아이고야. 네. 목소리 오늘 그 토론이었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목소리를 막 특히 이수정 후보가 너무 높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대파가 이제 한 단이 아니다 한 뿌리다 이런 거는 고도의 스킬이거든요. 이거는 많이 생각한 거예요. 윤핵관들이나 할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스킬인데 이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가로서의 어떤 약간의 공신력까지 조금 저는 흔들리더라고. 저렇게 그러니까 정치인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소신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부합하는 그렇죠. 권력에 부합하는 그래서 이건 안타깝다. 뭐 아니 근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장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어머니기 때문에 대체로 장을 볼 때 한국에서는 이제 한 뿌리 이렇게 그람수로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묶어서 단으로 팔기 때문에 대파를 이렇게 한 단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는 그람으로 안 팔아요. 그래서 되게 그거를 한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특이한 접근. 들어보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네. 그것을 정말 답이 없어. 그러면 이거 빨리 이제 이 국면을 넘기는 것.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너무 심각해지니까 뭔가 대응을 해주는데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870원이 됐으니까 네. 됐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해주면 합리적인 가격이 되겠네라고 한 거다 대통령이 라고 이제 넘어가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나는 고민을 했구나라고 네. 느껴졌는데 이것을 이제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정서와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이제 해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태를 키우는 해명이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이제 잦아들 때쯤이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한 뿌리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생명줄을 더 연장시킨 것이니까. 매칭이 코프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정무적 감각이 없이 이제 갓 들어오셔가지고 소신이 강하고 나름 열정이 강하신 분들의 실수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당을 지켜야 한다. 예. 근데 살려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 순간 논쟁에서 이기는 게 승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팔짱 끼고 관객석에 앉아 있는 대중이 고개를 끄덕여야지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였어라고 하는 누가 그것을 대한민국 한 뿌리 뭐 이러면서 20대 이제 이상의 마트 이제 한번 가보신 분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요 지역 여론조사는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경기일보 의뢰로 미디어 리서치가 3월 11일에서 12일 이제 ARS 무선 ARS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42.2,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40.2,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는데 네. 그 여론조사 볼 때 참 요거는 좀 이게 왜냐면은 약간 좀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월 10일 날 이종섭 런종섭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언저리 말고 그 며칠 뒤에 있었던 여론조사하고 그 네. 전조사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런종섭, 이종섭 사태가 반영이 좀 덜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언저리에 있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만약에 지금 조사해 보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격차가 나서 김준혁 후보가 좀 앞설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네요. 네. 정당 지지도 좀 볼게요. 리얼미터 조사가 민주당이 42.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오늘 안경을 42.8. 37.1. 37.1. 예. 민주당이 앞서는 조사가 발표됐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2월에 자동응답 조사거든요. 네. 자동응답 조사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성향이 상당히 있는 분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지지층의 결집들을 좀 확인해 보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방식이 그런데요. 2월에 국민의힘이 높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 흐름이 가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국민의힘은 낮아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서 지금 지표에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데 네. 원래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올 경우에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당층이 줄어들거든요. 선거 네네네. 국면에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주요한 1당 2당으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당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위축되는 상황이고 약간 수치상 또 낮아지는 흐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보수층들도 지금 결집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막판에 또 추가 결집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이제 위기감이 강해서 이제 그 대구를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TK를. 선거 앞두고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은 이제 중도층들을 지지를 호소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보수 속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판단을 보수층에서 지금 이반 아니면은 이제 추가 결집을 제약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동선의 플랜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티켓을 더 간다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든가 하는 네.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에서 폴더 인사 시작했어요. 출근길. 그리고 떡볶이. 예, 신당동 가서 떡볶이 드시고 그리고 오늘이죠. 오전 11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사저에 가서 비공개로 방문한다. 지금 보시면 그 정체 혹은 하락 분위기인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보수 결집을 통해서 어떻게 보세요? 떡볶이 먹으면은 지지율 오릅니까? 제가 묻고 싶어서. 폴더 인사는 지지율 오르나요? 폴더 인사라고 하기엔 좀 아직 좀 더 숙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만났을 때하고 또 달라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또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이 좀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답답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동권 청산론과 이제 종북 세력에 뭐 돌아오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를테면 세 자녀한테 대학금, 뭐 장학금, 전액 뭐 주겠다. 무상 등록금. 다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는 거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권 심판론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데 네. 이걸로 이제 반전을 정책으로 꾀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욕망을 정말로 엄청나게 자극을 하거나 정말로 위기 상황이거나 이럴 때 정책이 먹히거든요. 예를 들면은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팬데믹이 왔을 때 재난지원금 네,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게 잘 먹히는 거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2008년에 이를테면은 서울의 뉴타운 바람 그때 48석 중에 40석을 그때 한나라당이 가져갔거든요. 네. 이런 거는 먹혀요. 근데 지금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사실은 등록금을 세자녀한테 주면 어이구 세자녀 내가 찍어야 되겠네. 이게 다 작동이 안 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미 너무 대통령께서 다 써먹었어. 그렇죠. 민생 토론에 20번 하면서 온갖 공약을 다 내놨기 때문에 어제 용인에만 500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거덜낼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전혀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한동훈이 바쁘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권의 그거는 또 하나는 이게 얘기가 되는 스피커가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거를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거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 진짜로. 예, 그래서 예. 인요한을 빨리 투입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이 지금 대구도 가서 박근혜도 만나야 되고 폴더 인사도 해야 해야 되고 되고, 떡볶이도 떡볶이 먹어야 먹어야 되고 되고. 정책 발표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 한 거야. 사람한테 너무 쏠린다. 한 사람한테 너무 쏠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답답한 형국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그 나경원 그다음에 그 원희룡 그리고 저 누굽니까 안철수 이 세 명 뭐 하고 있어요? 그 자기네 동네가 바빠요. 다섯 지금? 글자, 네. 그 지코가 석자. 지코가 석자다. 지코가 석자다. 지금 동네가 바쁘다. 굉장히 바빠요. 네. 특히 이제 뭐 저기 나경원 의원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여유가 생겼는데 네. 원희룡 후보는 많이 지고 있고 그리고 뭐 거기는 완전 초접전이에요 지금. 저기 뭐 분당 갑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이광재 거기는 완전 초접전이라서 남의 동네 가서 뭐 할 수 있는 지금 뭐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네.